자, 의료 공백 사태는 6개월간 지속되면서 응급 의료 체계 마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 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제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저 진수 의원님, 네.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보셨잖아요. 네, 네. 이 문제 정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아, 정말 걱정인데요. 지금 거의 8개월째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그나마 뭔가 대화하고 뭐 소통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이대로는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 그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사 증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이건 뭐 소신과 뚝심으로 비춰졌지만 사실은 소신과 고집, 뚝심과 옥이라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신, 뚝심은 이제 간데없고 이 고집, 오기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그 느낌까지 개인적으로 드는데 애초에 시작은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응급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의사 증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필수 지역 의료, 응급 의료부터 지금 이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들고요. 그래서 좀 부디 국민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용산에서 반대하는 의사들 쳐다보지 마시고 또 늘 호시탐탐 비난하려고 벼르고 있는 야당 의식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좀 결자 해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런 말씀 하신 거 상기시키면서 좀 뭔가 결자 해지의 물꼬를 좀 터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저는 용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디 30일 그 여당 대표하고 만나실 때 뭔가 좀 그 이 해결의 물꼬를 트는 조금 그 고집이나 오기로 비춰진 이런 걸 조금 꺾고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해결의 물꼬가 좀 30일 만남에서 튀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적인 마인드,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번 자기가 결정 내린 부분을 자기 임기 내에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오랜 전통과 습성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의 정책을 말하기 시작하면 공무원 입에서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꾸는 형식으로 혹은 차관을 바꾸는 형식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방식의 실제로 입장을 바꾸려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대표회담을 통해서 옛날에 2013년 철도파업에 있었던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보건복지와 교육위가 함께하는 국회 의료산업, 의료교육 인력 배양을 위한 전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부분을 국회에 들어옴으로 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재부각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2013년 철도 파업 때 국토교통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2013년 말에 파업이 타결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의료교원 확충과 또 실제로 마스터 플랜을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그런 틀을 이번 그 윤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을 예를 들면 하나를 의안을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고 얘기하면 서로 상처만 나고 결과에 반전이 없다면 오히려 저희들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라는 제안을 해보면 대통령도 좀 뭐 그냥 저기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지금 그 정부와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의대 정원 방안은 결과적으로 의대 인력, 전문 인력
감축 방안이 됐습니다. 전략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고 8월 말에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의대 정원에 전혀 못 미치는 어떤 되면 내년 전체적인 의대와 관련된 교육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방 인력을 서울에 갖고 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방의 분란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과 하나의 안을 주고받는 차원보다는 의제 전체를 국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댓글 중에 일단 내년도에 이제 1,500명 증원이라는 성과를 냈으니까 이젠 좀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처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은 되게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비과학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추진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지금 6개월 만에 의료 붕괴까지 걱정하는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분별해서 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9월 15일에 이제 수시 1차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풀려면은 9월 15일 전까지 푸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의료 쪽에 국민들,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은 보건에 관련된 불안감을 가지고 불편을 좀 겪고 계시는 거고, 의료보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업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연관돼 있고요. 또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은 교육에 관련된 문제까지 이게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 보고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도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1번으로 지켜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와 싸우고 환자랑 싸우고 이제는 국민 전체와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 의지 말고는, 그 고집과 오기 외에는 저는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전공의들이 반발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의대 정원을 비과학적으로 하는 거를 일단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전공의 중심으로 저는 문제를 다시 풀면 해결 가능하다. 전공의들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전공의들이 복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아집과 고집을 좀 내려놔야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거를 원점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서 저는 의사 수가 필요한 만큼을 과학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료 보건단체들의 협의를 거쳐서 늘려나가는 것이 전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치 이제 결단인 양 이렇게 이제 언론에 투영이 됐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굴복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선택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성격으로 보나 지금까지 스타일로 보나 본인의 결정을 철회한 적이 없고 또 본인이 임명한 사람을 책임 물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식으로 풀지 않으면 예상되는 어떤 그 파국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제고, 이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존선용으로 뭔가를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400명 늘리려고 했다가도 코로나하고 겹치면서 이게 안 됐던 문제를 본인은 그게 5배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고, 그냥 시중에 일반인들이 말할 때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이 제일 힘이 세다고 하는 두 집단이 충돌되니까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이길 수가 없는, 둘이 다 망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굴복되든지 이런 일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흔히들 두 칼잡이들이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상태지만 이제 지금은 그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 의료 대란을 넘어서는 정말 이제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는 이 상황이 왔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김행주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이건 국회로 가져오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국회로 가져오는 결단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결정을. 그러니까 이 모든 개혁의 어려움을 하려면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합의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향후 의사의 자격 문제, 간호법 문제 이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 걸려 있는 것들의 전체적인 것을 이게 국회가 결단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회로 넘기고 국회가 결단하면 여야가 일치 단결해서 해야 가장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지금 현재 전공의의 이런 그 의대 정원 문제로 가지고 파업을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정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어떤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정부도 그러고 의대의 전공의도 그러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협상해 나갈 일이지 이걸 국민의 생명을 걸고 파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 의사 집단과 맞서려면 정치권이 하나의 의견으로 여야 협치를 해서 의견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 그래서 먼저는 이 30일 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모인다니까 거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나가서 야당과 합의하고 그래서 새로운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는 거 말고는 이 길을 해결할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필수 의료 부분인데 필수 의료는요. 심장 수술 어려운 거 하는 의사들은 소위 말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이고 네.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다소 좀 쉬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비급여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불균형을 지금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의료 문제도 의사만 많이 뽑는다고 지방 소멸 때문에 사람이 안 사니까 병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전공의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 해결을 안 하면서 그냥 숫자만 늘리면 자동으로 해결될 거야. 이건 막연한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좀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국회로 가져온다. 아까 평상시 갖고 국회가 제대로 굴러간다 그러면 그 뭐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지금 국회의 분위기나 뭐 능력이나 국회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춰볼 때 국회에 와서 뭔가 위원회를 만들고 하게 되면 또 시간 걸리고 거기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저는 그 일을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럴 바에는 지금 보면 단 한 분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면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풀려갈 수 있는데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는 대통령은 절대 못 바꾼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특화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어떤 그 권위와 위험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꿉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바꿀 수 있어야죠. 그리고 바꾸기 힘든 걸 바꾸는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비공개로 한동훈 대표나 박단 비대위원장이 회동을 비공개로 했고 네. 또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같이 합석을 했는데 지금 흘러나오기는 대통령실에 즉 소위 어떤 전공의들이 SOS를 친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그쵸. 우리도 뭔가 논의해 볼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정부 편을 오히려 들었어요. 내년 정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변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의 특징이 아니라 관료 집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무슨 제도든 간에 자기 정권에서 한번 발표한 정권을 되물리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결단을 하셔야죠. 결단을 하면 이 문제 쉽습니다. 굳이 뭐 말씀하신 대로 국회로 가져오고 말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지난번 의료단체에서도 한 300~400명 정도는 정원에 합의해 줄 수 있다는 안을 갖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대통령은 2,000명을 고집해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뭘 바꾼다? 어떤 계기가 있는지 정말 추석 지나서 코로나 다시 터지고 해야지 코피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대통령 쫓겨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지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 방송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국민 바람대로 의사가 늘면 문제가 되는 건지 의사들 말대로면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는 건데 뭐가 맞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의료 붕괴는 이 사람의 목숨이 담긴 문제다. 해결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저지르기만 하면 그런 수습 누가 하는 건가? 이런 걱정. 자, 이게 이제 사실상 의사 기득권에 대항한 의사들의 반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 모양이니 정책의 힘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의사 증오는 필요한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순진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책 없는 정부, 국민들만 피보는 지금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런 탄식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대란 특위 구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병상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고충을 지켜보니까 좀 심각한 양상을 이재명 대표가 좀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이제 29일 총파업을 예고를 했고 의사협회 이제 이면택 회장은 대통령과 국회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김두수 우리 본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야가 좀 합치된 의견과 행동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총파업도 예고돼 있고 의사협회는 또 그 대표는 또 단식을 한다 그러고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야당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의료 대란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뭐 당장 뽀죽한 수는 없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서 필수 응급 의료 문제와 지역 의사의 문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의사의 정원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개혁을 해 나갈 때 뭔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총선용으로 만들고 나서 그걸 좀 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 타협이 가능할 정도도 엄청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내다 보니까 생긴 일이고 이게 이제 완전히 꼬여서 이제는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에 넘어서 이제 서로가 뭐랄까요 어떤 이제 아집 분노 이런 게 결합되면서 이제 서로가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러고 이제 있어서 문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사회가 갖는 일반적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특권 계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통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더라도 현재 전공의 시절이야 뭐 상위 20%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전문의가 되는 순간 우리 사회에 1%로 들어옵니다. 의사가. 그리고 의사 수가 현재 이렇게 그 고령화되고 이렇게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수 응급 지역 이런 걸 넣으면 수를 늘리면서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게 당연히 상식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파업으로 해결하려고 물론 그런 결정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대통령이 제일 문제지만 이것을 모두 파업으로 또는 수업 거부와 이런 식으로 유급을 각오한 이런 식으로 극단적 하는 우리나라의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도 이런 파업을 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해서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대통령도 항복하고 정치권도 항복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야 협치를 통해서 파격적인 안을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에 꽂혀가지고 단 한 발자국도 양보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2,000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누굴 위한 숫자냐라고 저는 물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거는 의사의 기득권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뭐 의사 직역에만 있습니까? 변호사 직역에도 기득권 있고 방송계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득권을 해결하는 문제와 지금 이 부분은 2,000명을 늘려버리면은 의사라는 게 10년 정도 기술을 연마해서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나와야 우리 많은 국민들의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 건데 이걸 2,000명씩 그냥 무대뽀로 늘려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남는 거고요. 저는 지금 여당에서 다시 또 간호법 거부한 법을 갖고 나와가지고 이 파국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모순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 이면택이라고 하는 의협회장도 너무 큰 문제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게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전공의들이 문제 제기한 거를 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의협은 뒤에서 서포트한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 이면택이 하는 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은 저는 직역회장이 특정 정당을 총선 때 지지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총선 때 개혁신당을 지지를 했거든요. 전 이런 사람은 처음 봤고 이런 식으로 본인 스포트라이트만을 위해 가지고 또 지금 단식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더 의협의
그 간섭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더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전공의들이 지적한 그 구조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필수 의료의 문제와 지방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차분히 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원점 복귀, 그러니까 철회가 저는 전제돼야 된다. 네,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께는 이거 잠깐 네,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의료지원 간호사 PA라고 부르죠. 네. 이분들 그 업무 또 간호조무사 자격 이게 이제 그 간호법인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김미애 국힘 그 간사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선우 또 야당 간사는 그때 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 문제가 요 의료대란 요 문제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요, 이게 네. 진정성을 갖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네. 해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나,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이나 추진하다가 지금 와서 반대하는 야당이나 진정성은 없고,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의사들을 좀 더 압박하는 카드로 지금 활용하는, 아하. 다 양쪽 다 정치적으로 이걸 뭔가를 이용한다. 이용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 증언하는 숫자 2,000명하고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요, 이게 과학적인 숫자냐 아니면 비과학적이냐, 이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수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 있겠으며 아니면 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숫자라는 거는 과학이냐 비과학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할 거냐, 타협이 가능할 거냐,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 하는 건 아까 이제 신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실제 이만큼 늘렸을 때 현장에서 충분한 어떤 그 교수진이 있어서 이 학생들을 수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현장이 지금 존재하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현실 가능성 여부를 따져야지, 뭐가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를 증언 숫자를 놓고 뭘 기준으로 따집니까? 과학적인 근거는 뭐며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또 근거는 뭔지,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과연 200명을 늘리면 현장에서 조금 교수진 늘리면서 아이들 또 의대 교육이라는 건 좀 특수하잖아요. 강의실에 교수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교육되는 건 아니고 굉장한 인프라가 받쳐줘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져서 증언이 어느 규모로 가능한 이걸 그 서로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종이 네. 되고 비본질적인 얘기만 서로 주고받는 이 상황도 저는 굉장히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뭐 댓글 보니까 용사는 왜 뒤늦게 간호법 지지하는 거냐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2000 그래서 그런가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의사협회 이면택은 정치해라 이런 글도 있고요.